주린이들의 멘탈을 잡아드리는 돈다방 미쓰리 10월 16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파란만장한 토요일을 보내고 일요일 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일단 감기 몸살이 조금 회복이 좀 더디긴 한데요.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코피를 흘렸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적부터 감기 몸살의 끝 무렵에 코피가 났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러한 증세를 가지고 몸에 열이 풀려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감기 몸살의 끝 무렵에 좀 코피가 나는데 토요일 아침에 일단 코피를 흘렸고요. 컨디션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몸살을 한번 앓으면 자주 앓지는 않지만 한 번 앓을 때 뒤지게 앓거든요. 막 고열에 막 근육통에 그래서 너무나 열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어릴 적에는 제가 고열로 병원을 갔더니 백혈병이라는 증세, 그러니까 오진이죠. 오진이 나올 정도로 열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기 몸살을 한번 앓으면 병원에 가서 항생제 주사 맞고 하루 이틀 정도 전기장판 켜놓고 끙끙 앓고 나면 툴툴 털고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40살이 넘어가면서 왜 여러분들도 40살 넘어가면 이렇게 확실히 예전보다 컨디션이 좀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40살이 넘어가서 종합검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갑상선이 없다. 갑상선이 없어서 갑상선 수치가 좀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해서 진짜 저는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영양제도 많이 챙겨 먹고, 저는 생수도 안 마시고, 뭐, 한 13개 정도 약초가 들어간 물도 끓여 마시고, 막 비타민도 챙겨 먹고 합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감기 몸살이 오면, 그렇게 세게 오지는 않는데, 세게 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감기 몸살이니까 좀 쉬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행운이 때문에, 행운이가 제가 아프거나 말거나 무조건 아침 5시에 저를 일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저를 매일매일 10,000보씩 걷게 만듭니다. 물론 건강합니다. 건강해지는 거죠. 행복합니다. 근데 좀 쉴 때는 쉬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이 바이오 리듬, 생활 리듬은 감기 몸살이 걸리지 않을 때와 똑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감기 몸살의 회복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아침에 코피를 흘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대로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좀 자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가구 배치도 좀 바꾸고 가구 배치 바꾸면서 청소도 좀 하고요. 그리고 가구 배치를 하면서 이제 웹캠도 딱 세팅을 해놨는데 컴퓨터가 웹캠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가 문제지? 그래서 또 인터넷에다가 왜 웹캠을 PC가 잡지 못하나요? 이걸 또 검색해가지고 세팅을 하는 가운데 업데이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또 복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각 한 3시 30분에 웹캠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카카오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를 모른 상태에서 내가 이거 또 PC에 뭐를 건드렸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완전히 또 멘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 컴퓨터와 좀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카카오톡에 문제가 생긴 거를 알고 그냥 너무 지쳐가지고 오늘은 방송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토요일 방송은 패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토요일을 보냈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토요일 방송에서 못해드린 14일 금요일 뉴욕 증시 이야기 할 거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어떤 뭐 이슈라든가 뭐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요, 솔직히 멘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는 돈다방 미쓰리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요,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34, S&P 500이 2.37, 나스닥이 3.08%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전일 13일 목요일 뉴욕 증시의 미스터리 급등에서
14일 금요일 하루 만에 털썩 주저앉았다라고만 합니다. 13일 목요일 날 증시가 왜 올랐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올랐는데 또 하루 만에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확 꺼지는 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조차도 멘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 날 돈다방 미스리 방송을 업로드한 다음에 뉴스를 보는 과정에서 경제 전문가가 나와서 왜 오늘 뉴욕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느냐, 아니 소비자 물가지표가 이렇게 오히려 상승했는데 왜 뉴욕 증시는 오히려 올라갔느냐, 왜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탔느냐, 이렇게 앵커가 물어보니까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모르겠다고, 잘 이해가 안 간다고. 그나마 뭔가 핑계를 댄다면 영국의 리즈 총리가 법인세 인하 철회한 거, 그게 이제 조만간 혹시 철회가 확정될 텐데 그게 먼저 뉴욕 증시에 반영된 게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은 하지만 정확히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13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왜 상승했는지 이유를 알고 있죠. 제가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어차피 주식시장은요, 매일매일 열립니다. 그죠? 빨간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을 제끼고, 연말에, 그리고 뭐 새해 첫날, 이런 특정한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열립니다. 자, 그런데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요, 뉴욕 증시는 지금 11월 중간선거, 즉 정치적인 색깔이 많이 묻어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올해 들어서 뉴욕 증시는요, 1분기, 2분기, 3분기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전문가들은 4분기의 뉴욕 증시는 최소한 기술적 반등은 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하는 시각이 있고요. 여기에 11월 중간 선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식은 매일매일 열리는데 어쨌든 기술적인 자리로 1분기, 2분기, 3분기에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4분기에 반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글로벌 이슈는요, 호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공포스럽고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호재와 악재가 비슷한 비율로 있습니다. 어디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저조차도 와, 주식시장이 진짜 호재 찾기가 너무 어렵다 할 정도로 지금 시장은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앞서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 날 뉴욕 증시가 반등했을 때 여러분들 뉴욕 증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 의미 있는 이슈로 의미 있는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그 의미 있는 반등으로 뉴욕 증시는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수요일 날은 이틀 연속 급등에 따라서 소폭 하락을 했죠.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만약에 유동성 장세라면, 그러니까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다면 월요일 날 상승하고 화요일 날 더 많이 상승하고 수요일 날 아름다운 조정을 거쳐서 목요일 날 다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식시장은 그런 판이 아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빠졌고 금요일 날은 고용지표가 좋아서 빠졌다라고 이상한 변명을 했죠. 그렇게 지난 한 주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이 유동성 장세라면, 즉 2018년도, 9년도 그때 주식시장의 분위기라면은요, 분위기 같다면 올라갔다가 조금 하락했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전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반등을 하고 반등한 다음에 더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승 모멘텀, 즉 상승 이슈가 필요하지만 상승 이슈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상승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지금 이 공포스러운 시장에서 빨리 탈출하고자 하는 매물대들이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계속 연속 상승을 하거나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보기 어렵죠.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주식은 여러분 매일매일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앞에서 쭉 이런 스토리를 전해드렸는데 어차피 뉴욕 증시가 만약에 공포감 때문에 또 빠질 거라면 그러면 반등했다가 빠지는 것이 덜 충격적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자꾸 앞서서 다우지수 3만선 탈환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어쨌든 13일 날 목요일 날 9월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와서 시장에 공포감이 있어서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지만 뉴욕 증시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일단 3만 포인트를 회복시켜 놓고 빠지더라도 일단 자리를 올려놓는 거죠. 그래야지만 충격이 덜하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변동성이 어마어마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주린이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주식이다. 여러분 9월 달은요.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달로 넘어와서는요. 주식시장이 여전히 공포스럽지만 9월 달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자, 이날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 목요일 날 미스터리한 급등을 보였던 뉴욕 증시가 금요일 날 하락했다. 자, 전문가들은 찾습니다. 왜 하락했지? 이걸 또 찾기 시작합니다. 왜? 하락했으니까. 만약에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하락하지 않고 목요일 날 강한 반등을 이어받아서 또 상승했다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소비자 물가지표가 높게 발표된 것을 보면서 투자자들은 이제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거를 받아들였다. 즉 알고 있는 악재가 더 이상 악재가 아니며 그런 불확실성이 이미 증시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 그래서 상승한 거다라고 아마 분명히 변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뉴욕 증시가 하락하니까 하락한 것에 대해서 이유를 대야 되죠. 목요일날 왜 상승한지도 모르는데 일단 금요일날 하락하니까 하락한 거에 대한 이유를 대야 됩니다. 자, 그들이 찾은 재료가 뭐였냐면 미시간대가 발표한 10월 달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7%에서 5.1%로 상승했다. 이것 때문에 금요일날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진짜일까요? 이것 때문에 하락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일 날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조사하는 9월 달 1년 후의 인플레이션은요.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6월 달에 6.8%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찍은 다음에 8월 달에 5.75로 꺾였고 이번에 9월 달에 5.4로 꺾였습니다. 자, 미시간대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발표하지만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발표하는데 11월에 발표한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이 경제지표를 주식시장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1일 날 오로지 뭐였어요? 오로지 증시는 13일 날 소비자 물가지표 어떻게 발표되지? 그것 때문에 뭐 경계감 때문에 빠졌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조사하는 1년 인플레이션 지표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하락하니까 미시간대가 발표한 10월 달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7에서 5.1로 상승했다.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갖다 붙이는 거죠. 돈다방 미스리를 들으시는 분들은요. 다른 경제방송 들으면 약간 좀 정신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시다 보면 오래 들으시다 보면
아, 미쓰리가 저런 의미로 얘기한 거구나라고 어느 정도 느낌이 좀 오십니다. 제가 요즘에 뭐 이벤트 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메일을 받고 있는데 그 메일에서 물론 뭐 돈다방 미쓰리 청취하시면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저에게 기분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엔 잘 몰랐는데 돈다방 미쓰리를 한참 듣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분위기를 알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예,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만약에 제가 증권회사를 처음 입사했을 때 어떤 선배가 이렇게 좀 알려줬더라면 아니면 제 스스로라도 이런 걸 좀 알았더라면 제가 증권사 다닐 때 고객들의 돈을 말아먹지 않았고 제가 증권사 다닐 때 제 돈을 말아먹지 않았겠죠. 그냥 그때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차트 분석하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에 찾아가서 탐방해서 알아온 그 보고서들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절대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뭔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주식을 갖다 끼워 맞췄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주식의 기본은요. 재료가 있어서 주식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니까 재료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관점으로 주식시장을 보시면은요, 주식시장이 완전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니야 미쓰리가 얘기하는 게 좀 독특하긴 한데 아직은 다르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은 예 좌절하지 마시고 예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제부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동안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또 체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10월 14일 금요일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49포인트 상승해서 2212포인트로 끝났습니다. 2200포인트 탈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금요일 뉴욕 증시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의 금요일 뉴욕 증시가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내일 시작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일단 2200을 깨고 시작하겠죠. 자, 그럼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보면은요, 목요일 날 그렇게 49포인트씩이나 크게 상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목요일날 뉴욕 증시가 수요일날 종가를 가지고 수요일날 끝난 다음에 목요일날 더 하락했다면 그러면 진짜 2000선 깨진다는 얘기 나올 정도로 분위기는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우지수 3만선 회복하고 코스피 2200포인트 회복하고 2212포인트 찍고 금요일을 넘기다 보니까 설령 월요일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하락의 충격으로 설사 하락한다고 해도 뭐 어떻게 100포인트를 깨겠습니까? 100포인트 빠질까요? 월요일 아침에 한 2100포인트로 시작할까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참 주식시장이요. 오묘하고 재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주식은 어떻게 해야 돼?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요. 제가 주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심리학을 공부했다고요. 자, 심리학적인 이야기는 좀 다시 뒤로 하고 지난주 금요일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2212포인트로 끝났고요.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동안의 코스피 예상 밴드는 2090에서 2210포인트입니다. 자, 2090에서 2210포인트 이 예상 밴드는요. 금요일 뉴욕 증시를 확인하기 전에 국내 증권사가 예상한 코스피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의미는 두지 마세요. 일단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목요일날 뉴욕 증시가 크게 상승해서 대한민국 금요일 주식시장에서 2212포인트, 2200포인트를 탈환하면서 끝났지만 금요일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바람에
10월 17일 월요일 국내 증시는 일단 하락으로 시작을 할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국내 증권사는요, 지금 증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여전히 연준의 긴축 우려감이 남아있고, 기업 실적이 발표되긴 하는데 사실 우리 그렇게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하락 가능성이 크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주식시장에 꽤 오랫동안 몸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구간들을 좀 많이 겪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9.11 테러 때 9.11 테러가 빵 터지고 거의 모든 종목이 하한가를 가고, 그때 저와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요,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9.11 테러가 되는 바람에 하한가 맞고 그래서 3일 만에 1,000만 원이 300만 원이 됐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9.11 테러가 터지고 한 2, 3일 정도 큰 충격이 오다가 바로 V자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그때 V자 반등을 했지만 V자 반등을 하는 그 기간 동안 시장이 불안하지 않았느냐, 엄청 불안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냐? 혹시 추가 테러가 발생되지 않을까? 아니면 미국이 보복 전쟁 일으키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공포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그때 뭐 어떤 지하철역에 검정 비닐 속에 하얀색 가루가 발견됐다라고 하면 전쟁 관련주가 막 급등할 정도로 시장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을 때입니다. 이슈는 그랬지만 주식시장은 V자 반등을 했어요.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껴지고, 만약에 월요일날 또 주식시장이 2200을 깨면은 또 2000이 깨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겠죠. 이렇게 주린이들이 어렵고 이렇게 주린이들이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그 기간 동안 웨이는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 9거래일 연속 코스피 주식을 삽니다. 늘 주식시장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동안 제가 경험해온 주식시장을 보면은요, 일단 어떤 큰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빠지고요. 그 빠진 상태에서 더 빠질 거다 이러한 공포감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멘탈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손절하고 괴로워하고 뭐 자살하는 주식 투자자들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당분간 힘들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 외인들이 주식을 조금씩 사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주식이 더 빠지기보다 하면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해요.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안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주린이들이 애널리스트들과 같이 손을 잡고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이제 안정 기간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이 일단 밑밥을 깔고, 외국인들이 밑에서 깔아준 다음에 기관이 거기다 숟가락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끝물에 올라가는 거죠. 2007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적립식 펀드가요, 원래 그런 추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적립식 펀드는 적립식 펀드가 갖고 있는 그 금융상품의 유일한 특성 때문에 원래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이 사고 기관이 사고 개인이 끝물을 사야 되는데, 적립식 펀드가 계속 기관으로 돈이 유입되다 보니까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사고 개인이 사고 또 기관이 사고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정신없이 올라갔었죠. 그게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까지의 유동성 장세였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당장 주식시장이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멘탈을 잡아드린다고 하잖아요. 물론 외국인들이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연속 코스피를 샀다. 얘네가 앞으로 코스피가 뭐 3,000포인트 될 때까지 쫙 사주겠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 외국인들도 글로벌 주식시장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이 외국인들에게 주식시장이 개방됐을 땐 처음에 쫙 민물 들어오듯이 들어와서 사가지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했거든요. 걔네들 스타일대로. 그런데 한국 투자자는, 한국 주식시장은 워낙 단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외국인들이 단타를 치면서 여기에 선물 옵션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물론 월요일날 또 빠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역설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나올 악재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연준이 11월 달에 75bp 금리 인상한다. 자, 여기 조금 더 공포스럽게 느껴진다면 연준이 11월 달에 1%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거지만 여러분 11월 8일 날 중간 선거가 있고 11월 1일, 2일 날 FOMC 회의가 있는데 중간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연준이 1%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지금 정말 그 시장의 개뿔도 모르는 전문가들이 11월 달에 금리 인상 1% 가능성이 뭐 대두되고 있고 이런 얘기 하지만 중간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어떻게 1% 인상을 합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는 그래, 인플레이션 아주 그냥 우리가 만족할 만큼 쉽게 꺾이지 않고 있으니까 11월 달에 금리 인상 하긴 할 거야. 75bp 하겠지 뭐. 75bp 금리 인상 하겠죠? 12월 달 뭐 우리는 뭐 또 75bp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내년 4월까지 연준이 금리 인상 할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 당연하게 11월, 12월 금리 인상 할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상폭이 75bp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다른 악재가 뭐가 있을까요? 뭐 영국이 법인세 인하를 철회했다. 예, 영국 상태 안 좋아요. 근데 영국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유럽도 안 좋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계속 전쟁 중이고요. 대한민국과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쏴도 목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급등했죠. 자, 주식시장은요. 주식은 어떤 재료에 대해서 발빠르게 먼저 반응하고 먼저 소화시키고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게 주식이 갖고 있는 생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은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일들을 주식시장은 지금 끄하고 소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응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 뉴욕 증시는 3만 선 지지하는 데 집중을 할 겁니다. 빠졌다가도 다시 3만 선 만들 거고요. 빠졌다가도 만들 거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2200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변동성은 보이지만 그래도 유지가 될 거예요.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어느 순간에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이 2200은 지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투자자들이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는 미쓰리 2100 깨지면 어떡해, 2000 깨지면 어떡해 막 이랬던 분들,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괜히 공포감을 내지 말아라.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장중의 변동성은 굉장히 크지만, 데일리 변동성은 굉장히 크지만 그래도 왠지 느낌이 코스피 2200포인트는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분 미쓰리가 오래 생각했던 코스피 하단은 2250인데 윤석열 리스크가 외교 같은 부분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똥볼을 찾아보니까 조금 더 하단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러나 2000은 깨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11월 달에는 또 제가
또 어떤 다른 시황 이야기를 해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가장 굳건한 거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뉴욕 증시는요. 정치색이 많이 묻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3만 포인트를 지키려고 할 겁니다. 어쩌면 10월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3만 포인트를 지키려고 하는 그 약간 무모한 노력, 과도한 인위적인 노력이 11월 달 혹은 12월 달에 후폭풍으로 어떠한 뭐 좀 반작용으로 시장을 더 나쁘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미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9월 달보다 10월 달 증시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똑같이 되풀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발표되는 지표가 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제조업 지표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기업 실적들 발표가 됩니다. 주택 관련된 지표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도 발표가 됩니다. 베이지북이 발표되는 이유는 연준의 회의를 2주 정도 앞두고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죠. 자, 그리고 미니애폴리스,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보스티, 그러니까 애틀란타 뭐 이렇게 연준 의원들이 10명 되는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계속 똑같은 뻐꾸기를 날릴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확연히 둔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이다. 뭐 필요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할 것이다. 이런 얘기 똑같이 할 겁니다. 뭐 달라지는 멘트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시장은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에 익숙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최대한 시장에 좋은 재료가 될 만한 건 다 흘릴 겁니다. 일단 그게 제가 보고 있는 10월달 증시입니다. 변동성은 감안해야 되고요. 예, 종목별 움직임 굉장히 활발해질 겁니다. 자, 주린이 분들 정신 반짝 차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과 같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2018년, 2019년 유동성 좀 올라갔다가 조금 빠졌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주식시장에서 돈 맛 좀 보셨던 분들이 3,000포인트에서 고점 찍고 그때 못 팔고 설마 하다가 지금 2,200까지 내려왔는데 전문가들이 2,000 깨진다 뭐 1,970 간다 이런 얘기 공포스러워서 밤에 잠 못 주무시는 주린이 분들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요. 자, 그런 분들 어떻게 해요? 멘탈 잡고 가야 됩니다. 자, 다음 주 한 주 화이팅 하시고요. 이제 제가 이벤트를 지금 진행 중인데 첫 번째 이벤트보다 두 번째 이벤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10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이벤트는 일단 받지 않겠습니다. 예. 그 이벤트 내용이 뭐냐? 그래서 알려드리면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무슨 이벤트지? 했다가 또 뭐 이야기 듣고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주식은요. 저는 인생의 모든 게 그렇지만 주식은 특히 날로 먹는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시간과 비용, 에너지 이런 거 모든 거를 다 정성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또 이벤트 열심히 또 한 주 동안 굴려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잘 되면 또 세 번째 이벤트를 또 진행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날 사단에서 뵙고 화요일 날 돈다방 미쓰리에서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